커브로도 유명한데 어린 왕자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하신 그런 이런 별명이 생긴 이유가 제가 볼 땐 동안 외모도 있었고 그런데 잘 생기셨어요. 선수 시절. 네. 제가 79년생이고 네. 감독님 72년생이니까 7살 차이예요. 이게 액면으로 보면 7살 차이가 이게 누가 7살인데 어떻게 하냐고. 뭐, 근데 은근 관리하시거나 이러지는 않으셔 감독님 스타일이. 전혀 그런 그런 거 거 없어요. 없어. 네. 원래 선크림 뭐 운동장에서도 잘 안 바르고 했었는데 근데 외모 때문에 전주에서 엄청난 진짜 아이돌급의 그런 인기였을 것 같아요. 그때 당시에. 아, 아니 솔직하게요. 네. 네, 나름대로 인기는 아니, 있었죠. 역시 부정은 안 하시는구나. 근데 이제 그런 인기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운동 선수는 좀 운동을 잘 해야지. 네. 그렇죠. 외모와 상관없이. 아, 근데 운동도 잘 하셨으니까. 그러니까 이제 예 거기에 더 이제 외모가 그러면 더 인기가 좀. 왜 이렇게 부끄러워? 진짜 부끄러워. 근데 뭐 부끄러움 정말 많이 타시는 거예요. 예, 지금 아까 외모 얘기하시는데 부정은 못 하시니까는 예. 본인은 너무 쑥스러워갖고 얼굴이 갑자기 빨개지면서 예, 지금 시간 세월이 많이 지나서 네. 그나마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 전에 아니, 여자 앞에 가면 저희 그냥 말도 못했어요. 아 진짜로 완전 진짜로. 승맥처럼. 예, 예, 옛날 말로 운동장에서 승맥. 일하시는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나 직원분들한테 말 한마디 걸지도 못했어요. 사실. 보셨을 적에 옆에 자주 뵀을 거 아니에요. 야구장에서는 성격이 어떠세요? 제가 SK 시절 때는 약간 다가가기 어려운 외모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어떻게 얘기해야 돼? 좀 곱상하다고 해야 돼? 잘생기셨어요. 뭐 그냥 이런데 좀 어려운, 약간 무서운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. 그러니까 굳이 말을 많이 하면서 막 이렇게 무섭게 하는 선배가 있는 반면에 네. 감독님은 조용한데 한마디 툭 던지는 거에 약간 카리스마형으로. 그게 딱 있는 약간 그런 타입이었지. 우연치 않게 그 방송 전에 네네. 박정권 해설위원을 만났어요. MBC 아. 이제 야구 해설위원 만났는데 아직도 어렵다고. 여전히요. 정권이는 또 모교 후배기도 하고 네. 나보다도 감독님하고 더 오랜 시간 선수 생활도 했었고 네. 했는데도 형 아직도 감독님은 좀 무섭고 어려워. 뭐 평소 어떻게 하셨길래 저렇게 다. 별 그게 없어. 그러니까요. 그냥. 그래서 저도 그걸 바꾸고 싶었어요. 네. 얼마 전에 뭐 이호준 코치 나왔었다면서요. 예. 네, 맞아요, 나오셨었어요. 저하고도 친해요. 너무나 친해. 지금도. 근데 호준이 같은 경우에는 선배 후배 다들 너무나 잘 지내고 격이 없이 지내고 그런 게 너무 부러웠어 나는. 시간이 지나면서 아유 내가 저렇게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갈 길 가자 그냥. 굉장히 현명하신 생각이신 것 예, 같아요. 어느 순간에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. 그냥 근데 나를 올겨울에 감독님 그 이호준 코치 사실 마음고생 심했어요. 네. 그것 때문에 어떻게 좀 감독으로서 뭔가 그 조언이나 이런 것들 좀 많이 좀 해주셨는지 저 그것도 좀 궁금해요. 사실 그때가 이제 제가 이제 팀을 나오게 된 그 상황에서 이제 얘기가 많았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호준 코치는 더 큰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네. 언론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 그때는 크게 뭐 얘기를 안 했었고 잠깐 통화를 하면서 어쨌든 저는 팀을 나왔으니까 그 얘기는 했죠. 나 부담스러워 안 했으면 좋겠다. 만약에 이런 내용들이 사실이고 만약에 팀의 그 SSG라는 팀의 감독을 하게 되면 난 너무 박수 쳐주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죠.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조금 호준이가 많이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얼굴 보면서 서로 좀 얘기를 하고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. 후배들이 조금 무서워한다, 어려워한다라는 말씀 하셨는데 네. 경기장에서의 어떤 버럭하는 장면들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.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. 그쵸 안 봤으면 좋겠는데. 봅시다. 자, 김원영 감독이 지금 굉장히 격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. 최준 선수가 어떤 하프 체크 스윙 어떤 그런 삼진을 당한 이후에 배트를 놓고 갔거든요. 예. 타석에다가. 감독님 저 때 기억나세요? 어떤 장면 때문에 와서 아 제가 어필하는지? 예, 기억 생생하게 기억나요. 지훈이가 삼진을 먹고 나서
퇴장을 당했는데 근데 그 배트를 놓는 장면이 심판하고 이렇게 겹치면서 내가 못 봤어 그거 사실. 그래서 왜 퇴장이냐? 나는 네. 그걸 왜 그러면 그냥 뭐 선수가 약 어필도 못 하냐? 난 방망이 놓고 온 줄은 못 봤어요. 그래서 이제 나는 떳떳한 거지 지금. 그래서 저렇게 이제 방망이 놓은 걸 알았을 때는 떳떳한 거야. 그러고 나서 갔는데 이제 조원우 수석 코치님이 방망이를 놓고 왔다. 방망이 놓았어요? 내 동생이 쳤어요? 그런 상황이라고 또 심판분한테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고. 근데 빠른 인정. 근데 네. 이제 야구하면서 선수 때 딱 2번 퇴장을 당했어요. 아 선수 시절에 두 예. 번네. 근데 이제 감독하면서 보니까 해마다 퇴장이 나요. 3년 첫 해는 어쨌든 그 퇴장이라는 기준도 아까 강력하게 어필하는 저런 네네. 모습도 있지만 때로는 그 비디오 판독 네네. 그걸로 인해서 어필을 하게 되면 무조건 퇴장이잖아요. 예, 맞아요. 규정상. 네, 네. 근데 첫 번째 퇴장을 하고 나서 내년에는 절대 퇴장 당하면 안 되겠다. 했는데. 조심하자. 저도 모르게 제가 많이 네. 나오는 것 같아요. 내면에서 저도 모르게 그 경기에 몰입. 그렇죠, 그렇죠. 야구를 하다 보면 거기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. 집중해서 너무나 집중해서 야구를 보니까 네.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때로는 이게 선수 마인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니까 그게 이제 표출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아 근데 굉장히 열정적이세요. 예. 저런 감독님 밑에서 선수들은 매우 필요하죠. 예. 매우 필요하죠. 이게 선수는 그런 게 있어요. 아 감독이 우리랑 같이 우리 앞에서 나가서 이렇게 싸워주는구나. 우리 대장님. 이게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. 네. 이게 그렇지 않으면은 하여튼 선수들한테 굉장히 뒤에서 욕을 많이 먹죠 감독들은. 근데 선수 때는 퇴장 딱 2번 당하셨다고 하셨잖아요. 왜 퇴장 당하신 거예요? 선수 때는? 그 뭐 빈볼이죠 뭐. 아 빈볼. 근데 그것도 지금도 이제 너무나 이제 많은 언론에서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. 그게 이제 박경환. 아 네네. 네, 오랜 친구 경환이하고 시합 중에 일어나는 그 첫 번째 1호 퇴장이 그거예요. 경환이는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프로 그다음에 이제 현대로 트레이드 되기 전까지 같은 팀에서 오랫동안 했는데 네. 상대 팀으로 만나서 근데 이제 코칭 스텝을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그 선수 선배 누가 이제 박경환을 무조건 맞춰라. 어떡하지 이거? 야 이거 맞히면 어떻게 맞히지? 마운드에서 못 맞추면 팀 시합 끝나면 선배한테 이제 문제가 생기고 아, 네. 또 맞추자니 이거 친구 그렇죠, 그렇죠. 참 애매해. 얇다. 네. 아이. 그래서 이제 등 뒤에 던졌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퇴장을 당했죠. 몸쪽 2개 던지고 그다음에 에라 모르겠다고 뒤로 했는데. 뒤로 했는데 이제 심판이 보고 지금 고의성이 짙다. 그 전에 좀 약간 사건이 있었고 그 전에도 계속 그 한 명 맞고 또 한 명 맞고 그게 이제 세 번째 이제 그런 쌓였구나. 기류가 그 순간에 이제 경기 중에 일어났으니까. 아 그래도 근데 저 다 아는 사이고 그러니까 또 엄청 친한 사이라는 거 알 텐데 또 저기 감독님한테 그런 걸 좀 시킨 건 좀 너무 좀 네. 과하시네요. 그건 지금도 참. 에이. 누가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네, 그 기억 이제 안 하시는 것도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. 앉아 있는데 무조건 누구 맞춰라라고 지시를 내린 거죠 선배가. 그러니까 너무 못됐다. 에이. 근데 아무나 맞출 수는 없어요. 꼭 보면은 약간 그 팀의 핵심 선수를 타겟으로 그건 잡고서 또 이제 하죠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박경환 코치가 그 당시에 팀의 중심이니까. 팀에서 중심이니까. 그리고 끝나고 이제 경환이가 와가지고 시합 끝나고 나서 이제 밥 먹으면서 저녁 먹으면서 이해한다고 네, 서로. 또 네. 딱 아는 사이니까. 전주 중앙초등학교로 전학을 오면서 인연이 시작됐다고 하셨는데요. 첫인상이 어땠어요? 박경환 우리 친구의 첫인상. 경환이는 제가 이제 그 다른 초등학교에 있을 때 알았어요. 전주로 오기 전에 군산에서 학교 다니면서 야구를 했었거든요. 네네. 근데 이제 거기에서 알고 있었는데 저희 학교로 전학 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근데 이제 그 이런 얘기도 처음 하는데 6학년 때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팀에 포수는 없었어요. 주전 포수가. 근데 경환이가 포수였잖아요. 네. 이건 무조건 우리 팀에 필요한 선수다. 네. 그래서 옆에 친구한테 같은 반이니까 얘기해라. 뭐 어떤 얘기를요? 야구해라고. 아. 이건 무조건 우리 팀에 필요한 선수다. 네. 그래가지고
와가지고 테스트를 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만큼 방망이를 너무 잘 치는 거예요. 힘도 좋고. 경환이는 그때부터 치는 거, 잡는 거, 던지는 거. 초등학교 6학년인데 완성형 투수 아니 선수. 완성형 선수. 네. 탄이네. 네, 나중에 투수도 했어요. 그러니까 투수도 했어요. 아 진짜요? 네. 볼이 빨라가지고. 네. 그래요? 네. 친구여서 제가 띄워주는 게 아니라 경환이는 제가 느낄 때는 정말 야구를 잘했어요. 굉장히 그 친구에 대한 애착이 느껴지는 게 중고등학교를 같이 나오셨고 1991년 쌍방울 입단 동기가 되면서 같은 길을 쭉 가게 되는데 입단 당시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. 나를 데려가려면 경환이도 데려가야 한다.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어요. 그거는 좀 와전된 거고 네. 그때 당시 이제 투수들한테 너는 어떤 포수가 너 편하냐 뭐하냐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볼 시기가 있어요. 아, 네네. 그래서 저는 그냥 경환이가 제일 편하다. 경환이랑 했으면 좋겠다. 그 얘기는 했었죠. 근데 또 그 97년도에 보니까 트레이드가 됐던 감독님 좀 충격 좀 받으셨다고 하던데 네. 그때 좀 어땠어요 진짜 그 소식 딱 접하고 나서. 그때 또 경환이가 이제 트레이드 됐다고 했을 때 전화 통화를 할 때가 내가 이제 일본 캠프 마무리 캠프에 그때 이제 몇 명이 그 일본 팀에 그 초청이 돼가지고 네네네. 훈련하는 상황이었고 경환이는 한국에 남아 있는데 경환이가 너무나 허탈해하면서 힘들어하고 하니까 그냥 야 좋은 데로 가잖아 너. 너 좋은 데로 가잖아. 경환이 같은 경우에는 그 물론 부잣집에 간 거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한 곳에서 오랫동안 야구를 했었고 고향인 팀을 떠난다는 자체가 힘들었겠죠. 저는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아, 너 좋은 데 가는데 왜 그래? 뭐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얘기를 했었고 근데 경환이 가서 금방 적응해가지고 우승도 하고 네. 잘 됐죠. 그럼 두 분은 싸운 적은 없어요? 경환이 초등학교 때 아, 전학 와서 네. 얼마 안 돼가지고 저랑 치고 패고 싸워서 경환이 울고 야, 울었다고요? 아 이거 한쪽 이야기만 들어가서는 안 되고요.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울고 네, 울었어요 제 코피 나야 이기는 건데 초등학교 때는. 코피는 안 났는데 분명히 제가 이겼어요. 나중에 말리는 과정에서 이제 싸움이 끝났는데 뭐 제가 이기고 근데 이제 중학교 때는 말싸움을 하다가 또 이제 서로 토라져 가지고 이제 며칠간 한동안 말 안 하고. 그렇지 한동안 얘기도 안 할 때도 있었고 뭐 그거야 네. 뭐 다. 뭐 이거 그거는 지금 가끔 얘기하면 경환이도 인정할 걸요. 그래도 한 번 싸우면 대차게 싸워도 또 풀 땐 또 확실하게 풀고. 그렇죠. 그러니까 네. 또 서로 또 의지하는 배터리가 되고. 네 맞습니다. 예, 그랬던 것 같습니다. 같은 팀에서 만날 확률은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? 그런 상상도 해봤어요 사실. 아니, 그러니까요. 네. 네, 경환이가 감독을 하거나 내가 코치를 하거나 뭐 그런 것도 했을 때 과연 어떤 또 관계로서 또 어떤 식으로 또 팀이 잘 돼갈까라는 상상도 해보고 하는데 사실 경환이가 감독이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박경환 감독님이 딱 됐어요. 네. 되셨어요. 그러면은 저기 야 좀 도와줘 이러면서 좀 그러면 하실 생각 있으세요? 저는 맞아요, 부르면 저는 코치여도 할 생각이 정말요? 있어요. 네.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코치를 하시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.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. 네. 근데 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제가 만약에 야구를 좋아하고 현장에 다시 들어가고 싶다. 그러면 뭐 어떤 역할이든 제가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.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한번 코치도 해봤고 수석도 해봤고 감독도 해봤기 때문에 밑에서 더 잘할 것 같아요. 제가요. 해봤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잘 알고 제가 야구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할 줄은 몰랐어요. 감독 김원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. 팀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겠냐 코치로서 처음에는 예 네. 그렇게 얘기가 시작이 된 거죠. 나중에는 얘기하는 중에 얘기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더라고요. 어떻게요?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코치인 줄 알았는데 네.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얘기가 왜 나한테 이런 걸 주는 거 하냐. 그 질문 던지신 분도 당황했을 거예요. 뭐 그렇겠죠. 네. 너 감독으로서 지금
또 인터뷰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한테. 예? 제가요? 아니 제가 왜 무슨 감독이에요? 제가 뭐 이렇게 그래서 정식으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.